여러분 혹시 머리할 때 헤어스프레이 쓰시나요? 한껏 멋을낸 날 헤어스프레이로 스타일링을 마무리하면 어쩐지 자신감이 업되는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도 헤어스프레이를 거의 달고 살다시피 하는 고등학생인데요. 미소마저 고정시키는 사랑스러운 여고생의 이야기, 뮤지컬 헤어스프레이입니다. 헤어스프레이는 러닝타임 내내 활기찬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관객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작품이에요. 배경은 1960년대 미국. 그 당시 미국은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이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인권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헤어스프레이 주인공 트레이시 역시도 사회적 편견에 대항하는 인물인데요. 조금은 통통하지만 춤을 기가 막히게 잘 추는 이 소녀. 10대들이 열광하는 TV 프로그램 토니 콜린스 쇼에 출연하고 싶어 해요. 마르고 날씬한 여성만이 미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외모지상주의 사회. 트레이시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당찬 인물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TV에 출연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된 트레이시는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주변의 흑인 친구들이 겪는 차별과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바로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콜리쇼 제작자인 벨마가 한 달에 한 번 흑인 댄서들이 출연하는 흑인의 날을 없애기로 한 거죠. 편견이 가득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트레이시는 흑인 친구들과 거리 시위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그 와중에 진행되는 코니 콜린스 쇼. 과연 트레이시는 마지막 쇼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엉뚱발랄한 것 같지만 정이 넘치는 귀여운 소녀 트레이시.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허물고 꿈을 이뤄가는 이 스토리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사랑을 받았죠. 헤어스프레이는 1988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를 바탕으로 2002년에는 뮤지컬, 2007년에는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를 다양한 분야와 장르로 변형해서 활용하는 것을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는데요. 영화나 뮤지컬은 원소스 멀티유즈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르 중 하나예요. 그 시작에는 바로 존 워터스 감독이 있는데요. 그는 1988년에 처음으로 헤어스프레이를 제작했지요. 원래 이 감독은 소수 팬층의 광적인 지지를 받는 컬트 영화를 많이 만들기로 유명한데요. 감독 본인도 성소수자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서는 성소수자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슴없이 다뤄지고 있지요. 헤어스프레이를 통해서도 그는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어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세울 순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발랄하고 유쾌한 소녀를 앞세운 코미디 영화로 포장했고 큰 인기를 끌게 됐던 거죠.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곧 뮤지컬 제작 논의로 이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2000년대 초반 당시의 브로드웨이는 암흑기와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9.11 테러 때문이었죠. 이 사건으로 당시 브로드웨이의 여러 뮤지컬들이 조기 종영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뮤지컬계가 재개하려는 분위기에서 헤어스프레이가 무대에 오르게 되고 2002년 8월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모든 평등의 폭풍을 휩쓸게 됩니다. 현실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직접 부딪혀 해결하는 주인공의 모습, 트레이시를 통해서 관객들이 용기와 위안을 얻었다고 평했지요. 뉴욕타임즈는 이 작품을 두고 만약 인생의 모든 것이 어떤 것처럼 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헤어스프레이처럼일 것이다 라면서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03년 제57회 브로드웨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토니상에서 뮤지컬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비롯한 8개 부문을 석권하면서 인기를 입증하죠. 꾸준히 사랑받은 이 작품, 2007년에는 뮤지컬 영화로도 각색됐는데요. 이번에는 안무 감독으로 유명한 아담 쉔크만이 메가폰을 잡았죠. 댄서로 활동한 경력이 있던 쉔크만은 댄스 영화계의 바이블과도 같은 스텝업의 프로듀서를 맡았을 정도로 춤에 대한 애정이 대단한데요. 그는 헤어스프레이의 안무와 총 연출을 겸하면서 직접 안무도 짜고 출연진들과 2달 동안 리허설을 감행할 정도로 열정을 쏟았습니다. 덕분에 우린 영화에서 수십 명이 합을 딱딱 맞추는 화려하고 멋진 군무를 볼 수 있지요. 쉔크만 감독은 2022년 헤어스프레이 개봉 15주년을 맞이 직접 자신의 SNS에 축하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작품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원작의 느낌을 열정적인 라이브 음악과 전달하는 뮤지컬, 시공을 초월하며 입체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영화, 이 둘을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헤어스프레이의 배역을 캐스팅할 때 장르를 막론하고 꼭 지켜지는 약속이 있어요. 바로 주인공인 트레이시 역할은 신인 배우가 맡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2007년 헤어스프레이가 다시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질 당시 할리우드에서는 특수분장과 효과의 힘을 빌려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많았어요. 쉔크만 감독은 당시에 그런 관행을 충분히 따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원작의 전통을 살려서 통통한 신인 배우를 주인공으로 전격 캐스팅한 거죠. 당시 트레이시를 연기한 니키 브론스키는
1000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된 신인이었는데요. 이 작품으로 이듬해 크리스틱 초이스 시상식에서 신인 여배우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트레이시의 엄마 역을 맡은 존 트라볼타, 원조 인기남 링크 역을 맡은 잭 에프론과도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면서 안정적인 연기를 펼쳤어요. 또 다른 약속은 트레이시의 엄마 에드나를 맡는 배우가 남자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극중에서 에드나는 거구의 체형으로 뚱뚱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인물인데요. 하지만 극이 진행되면서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트레이시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이죠. 원작의 에드나를 맡았던 배우는 디바인인데요. 원래 가수이자 배우였던 그는 1960년대 중반 원작의 감독인 존 워터스와 친구가 되면서 그의 영화에 단골로 출연하기 시작했죠. 존 워터스의 페르소나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그는 드랙 아티스트로 진한 화장이나 옷차림을 자주 이용했는데 디바인의 이런 모습이 헤어스프레이 원작에 비슷하게 반영되어 있어요. 영화 속 에드나는 다소 과장된 체형과 볼륨, 독특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요. 전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녀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원작에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던 에드나를 기존의 여성 배우로 표현하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로 각색이 되더라도 에드나 역은 남자가 계속 맡기로 결정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배우 정준하 씨, 봉영진 씨, 성우 안지환 씨 등이 에드나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에드나 역을 남자가 맡기로 한 이 전통은 뮤지컬을 다시 영화화할 때도 이어졌는데요. 아까 잠시 언급했던 대로 2007년 영화에서는 존 트라볼타가 에드나 역을 맡았는데 이전까지는 마초적인 매력을 선보였던 존 트라볼타의 파격 변신이 화제를 몰고 다니기도 했어요. 이렇게 캐스팅에서부터 다른 영화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는 헤어스프레이, 작품의 묘한 매력을 더하는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전히 많은 관객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작품 헤어스프레이. 등장인물들이 사회 비주류일지라도 그들이 전해주는 해피바이러스와 어깨를 들썩거리게 할 만큼 활기찬 넘버는 관객들의 마음에도 행복감을 꽉 채워주죠. 우리 일상에서 안 될 일, 부당한 사건을 마주했을 때 트레이시의 유쾌한 투쟁을 떠올려 보시길 바랄게요.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대통합을 이룬 이 소녀를요.